4년 전, 그 어둡고 긴 터널 속에서 지금의 건강과 웃음을 되찾기까지 그의 곁에는 늘 고마운 남편이 있었다. 오랜 시간 투병 생활을 함께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보여준 남편. 정상으로 오니까는 그 심정은 말도 못해요. 지금 다니면서 칼국수도 먹고 돌아다니면서 칼국수 한 그릇 먹어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옛날엔 불고기 같이 먹고 다녀도 감사한 걸 모르는데 요즘은 둘이 걸으면서 칼국수만 먹어도 그렇게 감사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같이 걸어만 다니는 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자. 규칙적인 재활 치료는 늦은 저녁 집에서도 이루어진다. 매일 1시간씩 컴퓨터 운전 게임을 하는 박정희 씨. 회복 속도가 더딘 박정희 씨의 순발력과 방향 감각을 키우기 위해 남편 최영식 씨가 생각해낸 방법이다. 하지 말고 살살, 그렇지. 이걸 자꾸 연습하면서 순발력 키우려고. 이제 길 같은 데 다닐 때도 자동차가 갑자기 나타나면은 우리만은 순발력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기 쉬우니까는 순발력, 재빨리 피하는 건 순발력을 길러주려고 해서 이걸 자꾸 연습시켜요, 제가. 당뇨와 뇌졸중에 관련된 책을 챙겨보는 일 또한 이들 부부가 새롭게 시작한 일이다. 남은 건강만큼은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다. 첫 번째 와서는 잘 몰라서 이렇게 힘들었고, 이제 두 번째부터는 책을 봤기 때문에 바로바로 응급실로 갔어요, 병원에. 조금 전조증상이 일어나 생각해보면 바로 응급실을 달려가니까 병원에 가서 또 치료가 빨리 되고, 빨리 퇴원을 하게, 다른 사람보다 빨리 갔기 때문에 빨리 퇴원을 했어요. 최근 들어 건강이 많이 회복된 박정희 씨는 일주일에 한두 번 집 근처에 있는 남편의 사무실을 찾는다. 여기 전표 많이 갖다 놨으니까 저 정리해야 된다고. 이걸 빼고. 뇌졸중으로 쓰러지기 전까지만 해도 박정희 씨 역시 이곳에서 사업을 일구었다. 몸이 불편해 일이 아직 서툴긴 하지만 이곳에 나올 수 있는 것만으로도 박정희 씨에게는 희망이 된다. 제가 우정 나오라 그래요. 나와가지고 바쁠 때는 그냥 전표 정리도 좀 시키고 저기 하면은 자기도 심심하지도 않고 또 그 손감각 같은 것도 저기 더 나아지고 또 옛날 생각도 나고 그러니까는 서툴지만 자꾸 시켜보려고 그래요. 옛날에 쓰던 식으로 그냥 써. 박정희 씨는 건강이 회복되는 속도에 맞춰 간단하고 쉬운 일부터 하나씩 해나가기로 했다. 그거 하루 종일 써도 상관없어. 쓰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잘 안 되세요? 더 나아야 되겠어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힘든 투병 생활을 잘 견뎌온 결과다. 햇살 따뜻한 주말 오후. 박정희 씨 부부가 자전거를 타기 위해 공원을 찾았다. 건강이 좋아지면 자전거를 꼭 다시 타리라고 결심했던 박정희 씨. 1년 전 4발 자전거 타기에서 시작한 실력이 어느새 많이 늘었다. 어떠세요? 할 수 있을 것 같아? 할 수 있어요, 이제. 힘들지 않으세요? 옛날에 타던 게 돌아오는 것 같아. 아이고. 다시 걷는 것조차 확신할 수 없었던 힘들었던 시간을 지나 4년 만에 되찾은 행복. 뒤늦긴 했지만 더 건강하게 사는 법을 깨달았다. 잘 탄다. 하니까. 즉효약이라든가 특효약 같은 건 당뇨병에는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건 나도 숱하게 찾아서 돌아다녀 봤지만 절대 없어요. 그저 그냥 평생 관리하고 친구처럼 그냥 다니고 같이 다니는 병이다 생각하고 관리만 잘하면은 그냥 큰 저거 없이 저기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병이에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병이에요. 병은 병인데 관리만 잘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병이라고요.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았던 긴 투병 생활. 오뚜기처럼 그를 버티게 한 것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용기를 준 가족의 사랑과 희망이었다. 자기가 관리만 잘하면 정상인들하고 똑같이 살 수 있는 병인데 좌절해잘 오는 사람들이 나는 당뇨병이야 이러고 그 좌절할 게 아니더라고 살아보니까. 요즘 다시 즐겁게 살아요. 옛날에는
얼굴이 표정이 굳었다 그랬거든요. 웃지를 않아서 속상해서. 근데 지금 다시 표정이 내가 항상 그래도 웃으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표정이 굳어버렸는데 다시 웃으면서 살게 되더라고요. 지금 다시. 현대의학의 아버지로 추앙받고 있는 그리스의 의학자 히포크라테스. 그의 의학 업적을 기록한 히포크라테스 전집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음식으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면 약은 사용하지 말라라고요. 실제로 그는 환자의 건강 상태를 진단할 때 식습관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건강하게 살기 위한 비결은 바로 올바른 식습관을 갖는 것일 텐데요. 유태우 교수가 제시하는 건강을 지키는 5가지 식습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5가지 식습관. 첫 번째, 덜 먹어야 잘 산다. 한 기업체의 저녁 회식 자리. 업무 특성상 술로 시작하는 회식을 일주일에 평균 3-4번씩 갖는다. 안주는 고열량의 고추장 삼겹살, 단골 메뉴다. 고추장 삼겹살의 자극적인 맛과 술자리 특유의 분위기 탓에 회식 때면 늘 평소보다 과식을 한다. 그래서 직원들의 뱃살도 심각한 수준이다. 많이 나왔죠, 저야. 많이 나온 편입니다. 솔직히 지방 흡입수를 고려하고 있을 정도예요. 회식 자리에서 섭취한 총 칼로리는 과연 얼마나 될까? 1차 회식에서 먹은 양은 총 2,520칼로리. 2차 회식에서 1,470칼로리를 추가로 섭취했다. 저녁 회식에서 먹은 칼로리만으로도 성인 1일 권장량을 훨씬 초과했다. 술 먹을 때 대충 먹는 사람 없습니다. 다 잘 먹죠. 그 잘 먹는다는 게 뭐냐면은 주로 다 기름기, 고칼로리 이렇게 되거든요. 한 번 회식했다. 그러면 조금 아까 보신 분도 한 4,000칼로리 되시는데 조금 더 오늘 한번 제대로 먹어볼까 혁대 풀고 먹으면은 거의 10,000칼로리가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회식 문화에서 같이 먹는 술, 그에 따른 고칼로리, 고지방식이 우리의 뱃살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입니다. 체력 보강을 위한 보양식이 오히려 뱃살을 찌우기도 한다. 한 끼 식사에서 섭취하는 한국인 평균 지방 섭취량은 약 20%. 그런데 흔히 먹는 보양식 속에 들어있는 지방 함유량은 평균 40%가 넘는다. 바깥 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늘어난 외식도 비만의 또 다른 원인이다. 한국인의 40%가 하루 한 번 이상 외식을 하고 외식비는 가구당 식료품비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외식의 자극적인 맛은 중독성이 강해 과식으로 이어지고 결국엔 비만과 암 같은 생활 습관병까지 야기한다. 사실은 잘 먹어서 체중이 늘으면은 그게 암을 일으킵니다. 비만이 되면은 대장암, 또 콩팥에 있는 신장암, 여성들의 유방암, 우리 식도에 있는 식도암 이런 암들을 더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먹는다, 좋은 걸 많이 먹는다 해서 사실 좋기는커녕 오히려 더 암을 촉발한다는 거죠. 지금 현대인들한테 맞는 것은 절대로 잘 맞고 잘 살자가 아닙니다. 지금 많이 먹고 오히려 문제가 더 많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적절한 것은 덜 먹고 잘 살자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5가지 식습관. 두 번째, 싱겁게 먹어야 오래 산다. 고혈압은 물론 위암의 원인이 되는 소금. 한국인의 하루 평균 소금 섭취량은 20g으로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5g에 비해 4배나 많다. 그렇다면 한국인이 유난히 소금을 많이 먹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짜게 먹는 그 이유 중에 2가지가 이제 첫 번째가 반찬이 짜다라는 거죠. 두 번째가 우리의 문화가 그 국물 문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이 있죠. 또 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항상 끓여 먹지 않습니까? 따끈따끈하게 이제 끓여 먹는데 이 짠 국물은 말할 것도 없거든요. 짜지 않은 국물도 그 국물을 다 먹게 되면은요, 거기서 섭취되는 소금의 양이 상당합니다. 식사 때마다 빠지지 않고 밥상에 오르는 국과 찌개. 설렁탕 한 그릇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1일 권장량에 가깝고 바닷물만큼이나 짜다. 그러나 사람들은 국물의 짠맛을 잘 느끼지 못한다. 그 이유는 2가지입니다. 그 안에 양념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은 예를 들면 후추라든지 고추라든지 뭐 다른 양이 많이 있으면 우리가 덜 짜게 느껴지고, 두 번째는 온도거든요. 온도가 차가울수록 더 짜게 느끼고, 대개는 이제 찌개나 탕은
뜨겁잖아요. 뜨거우면은 같은 짠 맛을 갖다가 훨씬 덜 느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짜게 못 느끼.